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제시대에 만들었던 염전. 구원군 진서면의 줄포만에 있는 곰소염전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후 80년도까지 최고급의 소금을 만드는 염전이었으나 현재는 수입 소금이 여파로 대개는 망하고 해서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들어 예전처럼 생산량이 많지는 않죠. 염전에는 크게 바닷물을 가두어 증발시키는 염전과 생산된 소금을 보관하여 간수를 빼는 소금창고로 나뉘는데, 망한 염전 같은 경우 바닷물을 가두는 곳은 텅 비어 있지만 소금창고 같은 데는 미처 못 팔아치운 소금이 남아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경 망한 염전의 소금창고 중 한 곳에서 약 3일 간격으로 괴상한 형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폐염전을 지나가던 학생이 보았다는데, 한 명이 본 게 아니라 늦은 시간에 귀가하던 학생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오후 8시 정도에 그곳을 지나오면서 보았다고 합니다. 소금창고는 입구 외에는 다른 곳이 다 막혀서 볼 수 없지만 그 소금창고는 입구가 도로 쪽으로 향해 있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었는데, 본 사람들 중 아무도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대략 2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보았기에 정확한 형체는 알 수 없고 그저 약간 노란빛을 뿜어내면서 희멀건 것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매달 24일 정도가 되면 그 괴형체가 서 있는 위치가 도로에 가장 가까워지며 그곳을 지나는 사람의 귀엔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물을 달라는 말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목격한 마을 주민들이 많아지자 마을에서는 매달 24일 전으로 치성을 들여 물을 한 접시 떠다가 소금창고 앞에 그 도로 가장자리에 놓아두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확인해보면 물그릇은 깨져 있고 피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약 3달가량 지속되자 동네 사람들은 전문 무속인을 불러다가 그 소금창고를 봐달라고 했는데, 무속인이 혀를 차며 얘기하기를 아무리 물을 달라고 해도 그렇지 뭔지나 알고 그렇게 해달라는 걸 해줬냐면서 이 창고에 원한이 맺혀 있어 자꾸 일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소금창고를 태우거나 갈증 나게 하는 걸 없애버려라 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소금창고는 사용되지 않지만 엄연히 소유주가 있는 것이라서 도시에 살던 염전 주인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주인은 매우 미안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의 증조 할아버지가 24일날 그 창고에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름날 일을 하던 그는 흔히 말하는 일사병 비슷한 증세로 잠시 쉬고자 소금창고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어두운지라 그곳에 누워있던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 위에 소금을 쌓아두었는데, 간수가 아직 빠지지 않은 소금의 돋기 때문에 그리고 묻혀 있어서 질식사고로 그 할아버지 분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결국 소금을 다 꺼내어 팔러 보내는 날 오후에 그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시신이 있던 자리에 소금은 검게 들어 있었고 입안에 들어있던 소금에는 키가 말라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염전 주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 창고를 불태우는 대신 그곳의 소금을 다 깨끗이 치워다가 바다에 버리고 위령제를 지냈는데, 그 이후로는 그 훈령이 나타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영정사진. 지난달 아버지가 자살하셨다. 이유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도 모르던 것이었다. 엄청난 금액의 빚. 하지만 우리 집은 빚을 지고 살 만큼 가난하지 않다. 그 빚은 어째서 빌린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저 호인이었던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해 고액의 빚을 떠맡았다는 것뿐. 그 사람에게 위협이라도 당한 것일까? 어쩔 도리가 없다는 생각에 자살을 택하신 것일까? 보험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셨을까? 나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일뿐이었다. 유서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묵묵하게 말이 없으신 분이었다. 아버지는 모든 진실을 껴안고 돌아가신 것이다. 어머니는 6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게 남은 가족이라곤 누나와 조부모님 뿐이다. 조부모님은 쇼크를 받으신 탓인지
그 전까지는 멀쩡하셨는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다. 누나는 계속 울기만 한다. 나 역시 아버지의 사체를 발견했을 때부터 그저 우두커니 정신을 놓고 있을 뿐이다.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것을 안 후 가족이나 친척 앞에서도 억지로 밝게 행동해왔다. 하지만 그런 나도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는 저렇게 되레일 수밖에 없었다. 화장하기 한참 전부터 아버지 영정 곁에는 꽃이나 곡물이 잔뜩 쌓여 있었다. 그 많은 숫자로 보아 아버지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사랑받고 있었는지가 전해진다. 가족이나 친척은 물론 친구나 직장 동료, 근처의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생각을 담아 아버지에게 남긴 물건들이다. 그러나 다음날 영정 곁의 물건들에게 변화가 생겼다. 우선 모든 꽃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꽃 자체는 시들지 않았지만 줄기 방향이 일정하게 구부러지고 모두 고개를 숙여버린 것이다. 그 다음 달에는 꽃의 부분을 가위로 잘라낸 것처럼 바닥에 우수수 떨어져 있고 꽃잎도 여기저기 날아가 있었다. 다쳐놓은 과일도 어느새 모두 물러 있었다. 양초는 잠시 눈을 돌리면 금세 꺼져버리고 향은 불을 붙이자마자 꺼져버린다. 아버지의 영정도 제대로 세워놨건만 금세 쓰러져 버린다.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사죄하고 싶으신 걸까? 그렇지 않으면 원한이 남아서 떠나지 못하시는 걸까? 진실은 아버지만이 알고 계실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남자친구와 함께 어느 고개 앞까지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다. 그 고개는 그 지역에서 제법 유명한 심령 스팟으로 반신반의하면서 우리는 그 고개 근처에 있는 폐가 곁을 차로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나는 과거에 몇 번 우연히 귀신을 만났던 탓에 긴장하고 있었다. 운 나쁘게도 평소에는 가지고 다니던 염주조 쳐놓고 온 터였다. 그 폐 주변은 출입 금지 로프가 쳐져 있고 2m가량은 되어 보이는 풀이 수북히 우거져 있었다. 거기다 낡은 대형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있어 사람이 있을 만한 공간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나는 보았다. 집 옆에서 등을 보이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갓난아기를 아는 여자가 멍하니 서 있었다. 직감적으로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왔다. 어째서였냐고 하면 그 사람들만 회색으로 보였던 탓이었다. 마치 컬러 TV에서 한 부분만 흑백으로 출력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남자친구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듯 그냥 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같이 따라왔던 친구가 갑자기 나에게 외쳤다. 옆을 보면 안 돼. 나는 옆을 의식하지 않고 앞만 보고 있었다. 잠시 뒤 친구는 이제 없어졌네. 아까 옆에 웬 할아버지가 붙어 있었어. 라고 말했다. 나를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 친구는 나 이상으로 영감이 강해서 자주 직장에서 귀신을 보곤 하는 친구였다. 그리고 나는 친구에게 그 할아버지의 모습에 관해 물었다. 백발머리에 가는 몸, 그리고 흰 셔츠. 내가 아까 봤던 할아버지와 똑같았다. 무서워서 떨고 있자니 친구가 나에게 꾸짖었다. 너 아까 저 집 지나갈 때 집 쪽을 보고 있었지? 그러면 안 돼. 내가 쳐다봤기 때문에 따라온 거야. 정말 무서워서 오줌을 지릴 것 같았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집 주변에서 그 할아버지가 보이곤 했었다. 다행히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한 요즘에는 그런 일은 없다. 그 고개 쪽으로는 이후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